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 드리는 것은 모든 자식된 사람의 도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돌보아 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드려 몸을 항상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건강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적당한 일감을 드리도록 해야 해요. 1973년 5월 8일 그해 제정된 첫 번째 어버이날을 맞아 청와대를 예방한 서울대 여학생 회장단 10명에게 들려준 유교사의 말이었다. 늙은 어머니에게 일감을 드리라는 당부는 유교사의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유교사는 친정어머니에게 항상 적당한 일감을 드리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머니를 섬기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일부러 바느질감을 준비해 두었다가 신당동집에 계시는 나이 많은 친정어머니가 청와대에 들르면 일감을 드리곤 했다. 한복을 즐겨 입는 유교사의 치마는 대부분 친정어머니가 손수 바느질한 것으로 유교사는 친정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을 입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유교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지극했다. 서울에서 배화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것이 즐거움의 하나였다. 아버지는 옥천과 서울을 자주 내왕했기 때문에 문안편지에 그쳤으나 어머니에게는 자상한 딸로서 세세한 사연에 불어를 보냈다. 어머니로서는 편지를 읽으면 딸의 학교 생활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소풍 갔던 일, 친구와 사귄 일, 선생님에 대한 것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유교사의 어머니도 답을 했다. 어릴 때 배운 한글이라 철자법도 띄어쓰기도 맞지 않았으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다음 편지에는 어머니 건강을 염려하는 상념이 씌어져 오기 때문에 거의 받을 때마다 답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딸의 편지 속에는 언제나 빈 봉투에 흰 편지지까지 동봉해 있었다. 빈 봉투에는 자기 앞 주소가 씌어지고 우표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너무나 극진한 마음 씀씀이가 흐뭇하면서도 혀를 끌끌 찼다. 방학 때가 되어 딸이 옥천으로 내려왔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빈 봉투에 우표를 왜 붙여 보내느냐? 나라고 편지쯤 붙일 줄 모르겠냐? 어머니가 어떻게 우체국에 드나시겠어요? 아랫사람을 시켜 봉투나 우표를 사오게 하는 것도 귀찮으신 일 아니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잠시 우체국에서 사면 되는걸요. 당시 유교사의 서울 생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기숙하는 채부동집은 아버지의 작은 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사는 채부동 집안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옮긴 일이 없었다.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했다. 방학이 끝나 개학을 앞두고 서울로 상경할 때 어머니는 딸을 위해 콩, 팥, 깨, 기름, 고추 등을 넉넉하게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와 같은 정성이 딸의 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성으로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유교사는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유교사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혼인하고 나서부터였는데 언제나 알뜰하게 모시고 건강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일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다. 어머니, 올해 앵두난키에 열매가 열릴까요? 1959년 신당동에서 살 때 유교사가 창밖에 있는 앵두나무를 가리키며 친정어머니에게 한 말이었다. 낭키는 친정어머니가 항용 사용하는 나무라는 말의 사투리로 일부러 친정어머니를 웃겨드리려고 유교사는 친정어머니의 사투리를 흉내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럼 열매가 낭키에 안 열리고 어디 열리냐? 어머니의 대답에 온 식구가 한바탕 웃곤 했다. 유교사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에게 그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평생을 집안일에 시달리고
자식을 위하여 애쓴 늙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모시려는 것이 어린 날부터 품어온 소원이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안 철저하게 지켰다. 어머니가 청와대에 거처하실 때였다. 밤중에 혹시 용무가 있을까 하여 유교사는 말랑말랑한 고무주머니에 배를 만들어 어머니가 팔을 내밀면 잡힐 만한 침상 머리맛 적당한 위치에 장치해 두었다. 자다가도 아쉬운 용무가 있어 고무주머니를 쥐게 되면 신호가 울리도록 되어 있었다. 유교사는 예방객을 접견하고 늦게 2층 거실로 올라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어머니 방에 들려 온도나 습도를 살피고 깨어 계시면 세상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우스갯말이나 농담으로 즐겁게 해드렸다. 어머니의 건강을 보살피는 정성도 지극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신당동에 거처하시던 어머니가 청와대로 들어왔으나 유교사는 접견실에서 손님을 접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면서 쪽지를 남겨두었다. 손님 만나느라고 바쁜 것 같아 내일 다시 오겠는데 몇 시쯤이 좋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 쪽지를 본 유교사는 금세 눈물을 글썽거렸다. 얼마나 섭섭해하셨을까. 유교사는 이내 신당동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사를 슬프게 한 것은 못 만난다는 사실보다 내일 몇 시쯤이 좋을까 하는 쪽지의 뒷부분 문면이었다. 공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것을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는 것이 고맙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자상하게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는 늙으신 어머니의 자정이 오히려 서럽게 추자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만사를 접어두고 만나도록 하리라.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았다.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에 있는 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